아는 만큼 보인다. 이 표현이 오늘 주제하고 어쩜 이렇게 잘 딱이죠. 들어맞는지 네. 지금부터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도둑, 실명질환 무엇이 있는지 딱 4개로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에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렌즈 부분. 전 세계 실명질환 1위, 1위. 백내장. 백내장. 아니 말도 안 돼요. 제 주변의 어르신들 10명 중에 9분 정도는 다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쉬운 수술인데 이게 실명이라니 이게 말이나 돼요, 교수님? 이게 백내장 수술이 그 별거 아니야. 뭐 금방 예. 끝나고 시력 회복도 잘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고요. 그거는 우리 결혼 생활 너무 행복해. 아무나 같이 살아도 해피하게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까지 안과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수술 술기가 워낙에 발달했고 기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는 뭐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고 백내장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실명 질환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50세가 넘으면은 누구나 백내장이 생기세요. 그리고 수술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한 것이 백내장입니다. 근데 백내장이 왜 실명까지 얘기가 나오냐면은 백내장이 다 똑같은 백내장이 아닙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야? 맨 왼쪽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기 동자 안에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를 수정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렇게 투명해야지 잘 보이거든요. 예.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 주변부부터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 하얘졌어요. 뿌옇게 변해요. 네. 그러다가 뭐 10년, 20년에 걸쳐가지고 맨 오른쪽처럼 저렇게 허옇게 되면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내가 요새 점점 침침해지는구나, 안과에 다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아까랑은 틀리죠. 수정체 가운데만? 위쪽에 하얗게 생겨 있고 가운데는 아래쪽에 생겨 있거든요. 네. 이거는 껍데기에 생기는 타입의 백내장인데 보통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일반적으로 가운데에 생기기 때문에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또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고요. 예. 이제 문제는 맨 마지막 사진인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통째로 생기는 백내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 백내장은 너무 진행을 해서 거의 썩기 일보 직전까지도 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80, 90대실 어르신들이 나는 눈 하나는 건강해가지고 지금도 안경 안 끼고도 잘 볼 수가 있어라고 자신을 갖다가 하시는데요. 네. 사실 저런 타입의 백내장 같은 경우엔 증상이 언제 생기냐면은 거의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합병증 생길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명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40 지나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왜 당연히 백내장인 줄 알면 수술을 받으시러 병원에 가셨을 텐데 방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노안이랑 증상이 좀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헷갈려서. 없나요, 교수님? 근데 이게 하필이면 백내장이나 노안이나 전혀 다른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에 비슷한 시기에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헷갈려하세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제가 모형을 준비를 했거든요. 모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요거 확대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 밤색 동자 안에 동공이 있는데 요 뒤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공 안쪽에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수정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예. 요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입니다. 근데 이 백내장 그 수정체 주변에는요, 이 수정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얇은 끈 같은 걸로 매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모양체 소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백내장이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되는데 반면에 이 노안이라고 하는 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모양체 소대가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하면서 수정체의 두께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이게 조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부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만
노안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문제가 동반하기 때문에요. 노안을 수술로 100% 고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교수님, 백내장 수술을 하고 너무들 깜짝 놀란대요. 헉! 아니, 내 부엌이 이렇게 지저분했나? 그리고 헉! 어머나, 내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많았나? 막 이런 게 너무 잘 보여서 고민이라 했는데 백내장 수술하면 어떻게 변하길래 그래요? 진짜 잘 보이네. 맞습니다. 우리가 백내장의 종류가 만큼 이 증상이 좀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솔길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쁘게 정상이라고 네. 적혀 있는데요. 저렇게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백내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침침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눈이 부시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겹쳐 보인다, 이중으로 보인다, 삼중으로 보인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백내장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내가 돋보기를 껴야지 가까운 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돋보기도 안 봐도 눈 잘 보이기 때문에 야, 내 눈이 젊어졌구나, 좋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한 형태의 백내장 종류고요. 이게 조금만 진행하게 되면은 가차원 게 조금 안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내장 증상 중에 하나는 저 얼굴에 잡티가 안 보이는 게 또 백내장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백내장이 진행이 되면서 침침하기 때문에 거울을 예. 보더라도 내 피부가 뭐 이 정도면은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는 너무 환하게 보여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잡티도 많고 주름도 많고 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늙었구나라고 깜짝 놀라셔가지고요. 실제로 수술하신 다음에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여러 가지 뭐 잡티가 많으시면 또 잡티 치료하셔가지고 젊어지시면 되니까 그렇죠. 백내장 수술을 저 일찍 받으시게 되면은 좀 많이 잘 보이게 지내실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네. 정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70대 어르신 10분 중에 9분이 백내장을 갖고 있다고 하고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수술 제일 많이 한 질환이 백내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흔한 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증 몇 가지 풀어볼게요. 네. A 병원은 빨리 해라, B 병원은 나중에 해도 된다. 수술은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요? 진짜 이게 가장 궁금해요, 이동현 교수님. 진짜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저 같아도 정말 짜증나고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다양한 요소를 생각을 해가지고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백내장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백내장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졌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수술 후에 만족도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지금 10시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10시에 밥 2공기를 먹었어요. 네. 그런데 12시에 친구가 뷔페에서 밥을 사준다고 했던 그 뷔페가 맛있겠습니까? 맛없어요. 맛없죠. 그거는 배고플 때 먹어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 수술 왜 받으러 오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친구가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받으려고 해요. 내든지. 의료진이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인지를 조금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불편감이 있어요. 네. 이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암만 해도 그런 본인이 백내장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 우리가 이 백내장 수술 후에 결과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들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대학을 같은 대학을 나거나 직장이 같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네. 다 틀리지 않습니까? 백내장도 자기의 눈 상태에 따라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주치의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내가 백내장 상태가 어느 정도고 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수술 후의 경과가 남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 건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확 되는데요. 그럼 네. 두 번째 궁금증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 다초점 렌즈가 좋을까요? 단초점 렌즈가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교수님? 네, 사실 요즘에 안과에서 인공수성체 개발이 워낙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어렵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술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1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밤색 동자 안에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뿌옇게 된 것을 백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백내장은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 껍데기는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가시게 되면 구멍을 뚫고요. 3번은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백내장을 제거를 하게 되면 껍데기가 남거든요. 이 껍데기가 주머니 역할을 해줘서 여기에 깨끗한 인공수성체를 넣는 것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과 노안 수술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술 과정은 똑같습니다. 단지 인공수정체의 종류가 단초점이냐, 다초점이냐에 따라서 일반 수술, 노안 수술로 나눠지는데요. 네. 뭐 일반적으로 뭐 다초점이게 되면은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다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선명도는 일반 단초점이 조금 더 우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선명도가 조금 떨어져도 괜찮지만 안경 끼기 싫어, 돋보기 끼기 싫어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초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 눈에 적합한 것이 단초점인지 다초점인지는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모든 백내장 환자가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는 또 다른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제2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렌즈를 잘 찾아야겠고요. 그다음 궁금증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안구 건조증 등 부작용이 걱정이에요. 이 내용은 직접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 사는 김미자입니다. 올해 4월에 양눈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 직후부터 왼쪽 눈 시야 이쪽에서 하얀 플라스틱 같은 게 계속 보이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양눈에 비문증 증세도 생겼고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왼쪽 눈에 실핏줄이 2번이나 터졌어요.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또 증상을 개선시키려면 어떤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할까요? 어머나 부작용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마 수술 후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백내장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 눈 안에는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젤리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초자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자체는 나이가 들면은 녹아가지고요. 녹은 부위랑 녹지 않은 부위가 엉겨붙어가지고 이것이 비문증을 일으킵니다. 근데 백내장이 진행이 되면은 백내장 때문에 가려져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 후에 상대적으로 깨끗해지니까 비문증이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네. 다행히 수술 후에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것이 적응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적응이 되셔가지고 큰 불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이게 망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핏줄이 터지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일 안 좋은 경우는 혈관 성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늘어지지 않습니까? 이 흰자도 늘어지거든요. 흰자가 늘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자꾸 마찰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안과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백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시력도둑 실명질환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명질환 1위, 성인 6명 중 1명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네요. 그렇군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성준 교수님? 네, 당뇨병이 우리나라 실명 1위 질환 맞습니다. 네. 무섭다. 이 당뇨병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이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면 혈관 안에 당이 높은 피가 흐르는 병이잖아요. 네. 근데 이 혈관 안에 흐르는 당이 높은 피는 흐르면서 혈관을 손상시켜요. 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눈 속의 망막이라는 필름의 혈관이 가장 가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망막의 혈관이 많이 손상이 되는 게 맞겠죠.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 피가 난 거거든요. 저 말은 피가 난 거예요? 네, 저 얘기는 망막이라는 눈 속의 필름의 혈관들이 다 손상이 돼서 망막이라는 필름의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력도 매우 낮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뇨병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눈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이나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네, 증상이 없다가 네. 이제 저렇게 혈관이 많이 터지게 되면 그때 좀 침침한 증상도 나타나고 예. 그래서 이미 증상이 생기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좀 빨리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나중에는 아예 안 보이기도 해요. 진짜.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눈 속의 혈관이 다 뭐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 피도 나고 그래서 나빠진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막막이 점점 죽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죽어가는 막막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들이 생겨요. 눈 속에. 우리가 이거를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 신생혈관. 예, 이 신생혈관은 생각보다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서 쉽게 터지고 뭐 하여튼 눈 속에 피가 꽉 차기도 하고 그러면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피가 터지고 난 신생혈관들은 고무줄처럼 다시 변해서 이 막막이라는 벽지를 잡아당겨서 벽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야. 아 근데 이 손에 이렇게 탁 찔려가지고 피만 터져도 아픈데 눈에 있는 핏줄이 터지고 벽지를 뜯어내는 정도의 표현을 하실 정도면 이게 뭐 아프거나 어떤 증상, 통증이 전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당뇨 망막증의 전조 증상이 통증이 없습니다. 자기가 시력이 떨어질 때까지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진단이 더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당뇨 망막증 안에 있는 혈관은 평균 한 5년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예.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면 그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혈관이 망가지고 피가 출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의 진단을 오늘 받았어요. 네. 그럼 이전부터 사실상 고혈당 때문에 망막 혈관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 바로 안과에 가서 안과 검사, 당뇨 망막증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조 증상이 과연 진짜 없느냐? 굳이 전조 증상을 하나 얘기하자면 혈관 조절입니다.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을 잘 조절이 안 되면 한 발 한 발 실명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조절만 잘 돼도 실명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증의 진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무서움 때문에 당뇨 앓고 계신 분들은 안과에 주기적으로 가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미 당뇨가 많이 진행됐거나 아니면 늦게 당뇨병을 발견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예, 이미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경구약을 복용합니다. 경구약으로 당뇨 망막증의 진행을 좀 늦출 수 있고요. 만약 그래도 결국 당뇨 망막증이 진행을 한다.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막이 안구 벽에서부터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레이저로 막막을 다 지져 놓습니다. 예, 어려운 말로 광응고술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뇨 망막증의 주변부 막막에서 피가 나고 병든 막막을 다 지져버리고 가운데 황반만 살려줍니다. 황반이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해도 조절이 안 되고 계속 나빠진다.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막막이 떨어지는 걸 막고 피를 제거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나만 얘기해봐라 한다면 결국 혈당 조절로 돌아갑니다. 혈당 조절만 잘해도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